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400억, 기관 투자자가 2,9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9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2700선 그래도 코스피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힘 받으면서 좀 올라갈 듯 하면서도 조금 눌러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이제 25일 3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조금 힘의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5일선, 21선 모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차트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틀 정도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도 4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다가 그대로 이제 매수를 또 최근에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특별하게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듯 합니다. 전고점 넘었고요.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여전히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3월 21일에도 좀 매수를 했고 3월 18일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좀 집중되어 있다가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0.7% 하락했었고요. 니케이가 1% 가까이 하락, 상해 종합도 0.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유사하게 좀 흐름이 이어졌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4원 정도 하락해서 1343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1300원 이 중반 수준을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한번 이제 아래로 쭉 떨어지다가 그대로 밀어 올리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물가 지표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올라왔지만 분명히 FOMC에 대한 그런 방향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내릴 수 있다라는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더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약하게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이탈하고 있는 이 지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 81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는 1.7달러 수준으로 최근에는 이 가격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3%를 넘지 않고 4.2%대로 진입이 되었고요. 2% 초반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 좀 살펴보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90원 하락했고요. 3.3% 하락했습니다. 17,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별로 없었고요. 17,250원으로 50원 정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일별 거래도 450만 주로 여전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거래량 없이 또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피크 거래량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거래량을 다시 내뿜지 않고 서서히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또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하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았듯이 올라가면 누르는 음봉, 올라가면 누르는 음봉, 그런 것처럼 지금도 유사한 자리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고요. 결국에는 저점을 점점 높이는 그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선도 그렇고 61선도 그렇고 121선도 그렇고 아주 우상향 방향으로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상황이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올라가고요. 실제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들겠죠. 근데 그런 투자자 이 입장에서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면 분명히 기준 없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 없이도 급등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전혀 이제 감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대충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대로 딱 이제 목표가를 잡고 이 기준에 맞는 기업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그게 이제 주식의 본질이고, 그렇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결국에는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수준에서 좀 버티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이번에 다시 증가시키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다시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횡보를 하면 결국엔 또 똑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양봉으로 진행되었다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추세는 저는 위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월봉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요. 이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그런 이 추세가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붙어서 좀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기관 투자자가 54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금융투자 27,000주, 보험 63,000주, 투신이 98,000주, 연기금 투자자 288,000주, 사모펀드가 62,000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좀 이탈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이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최근에 매수했던 거 지금 쭉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틀 정도 들어왔던 거 지금 3일 정도 만에 다 뱉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투신도 최근에 많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10만 주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대로 매도를 시작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25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516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전날 대비해서는 2만 주 정도 증가했습니다. 51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뭐 변화 없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상환되던 그런 공매도가 지금쯤 해서는 좀 멈추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매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가 이제 금요일에 좀 늘어서 진행되었다가 오늘은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체결이 7,500주, 상원이 3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는 2,36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300만 주 수준에서 진행 중이고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 자체는 이제 신한증권이 오늘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보인 거 없었습니다. 신한증권이 전날에도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었고, 리딩투자 이런 증권사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활용하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리딩투자,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종목 상세로 가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25만 주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17.12%로 전날보다 보유율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총날이죠. 그래서 주총날에 지금 이제 안건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안건들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제 항공기 관련 그런 이 터빈, 엔진 관련 부품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그런 안건이 있죠.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또 내일 그런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오늘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소식보다는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UAE 바라카 4호기 전력 개통 연결 성공입니다. 그래서 바라카 4호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개통 연결까지 되었고, 착공 9년 만에 상업 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상업 운전이기 때문에 해외 이 목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납기 지연 없이 값싸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를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바라카 원전이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UAE 전체, 국가 전체의 전력 25%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의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UAE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이고, UAE의 지폐에도 이 원자로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거의 문화재 수준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을 이제는 UAE를 넘어서 체코라든지 폴란드 이쪽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특히 사막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기술력, 그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다 인증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 수주권들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 소식인데요. 폴란드가 이제 올 3월에 한수원과 그 다음에 폴란드 쪽에서 합작사를 이제 설립해서 그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이제 말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그와 함께 국가적으로 이제 은행연합회가 우리나라 쪽에서 폴란드 은행들과 금융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쪽도 방산,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그런 공장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쪽으로 많은 수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가 폴란드 은행들과 이제 금융 협력을 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수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행 연합도 연합이지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255조 원의 그런 무역 보험을 공급하기로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요 255조 원이 모두 에너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우선순위 되는 그런 산업들부터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이 또 포함이 되어서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50조, 유화 철강 40조, 자동차 2차 전지 33조 이렇게 쭉 와가지고 원전이 4조, 그 다음에 플랜트와 에너지가 15조 합쳐가지고 19조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방산 7조 대비해서도 에너지에 대한 이 힘을 확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네,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또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력뿐만이 아니고 금융 쪽으로도 지원이 되어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 그 유럽판 이제 IRA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런 소식도 좀 있었지만 사실 직접적인 이 지원보다는 합작사 설립을 통한 합작사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이 확실히 지금 에너지 플랜트를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루마니아가 10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방산, 인프라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를 협력하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거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SMR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 유력한 국가고요. 이제 2029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 프로젝트를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고요. 무려 5.4조 원을 지원할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상당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이제 루마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이제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주로 수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쪽에서는 이제 1200메가와트급 한 기에서 4기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여론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주를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EU의 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지위를 활용해서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그런 견제를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의 보호를 위해서 좀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체코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제성도 가장 큰 결정의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DF가 얼마나 싸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격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기술력과 이런 경제성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무난하게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콩 체코 입장에서 좀 이제 이 한국도 체면을 살려주고 프랑스도 체면을 살려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 체코 쪽, 프랑스 쪽에 주거나 아니면 한국과 좀 나눠서 수주를 하는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6월 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라고 하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2달 정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폴란드 원전은 지금 본계약 100%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제 우리 예상보다는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특수목적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3월에 이제 한수원과 그런 이 용역 계약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5년을 목표로 최종 계약을 한다.
이 최종 계약이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수주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이제 빠르게 수의 계약 형태로 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수두포 원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번 상반기 정도 지나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원전은 아직 뭐 신규 진행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내부 시장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반으로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어필만 하는데요. 그 두 개를 좀 잘 섞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알리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재생에너지 100%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캠페인의 시작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탄소 중립이다라는 거고요.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RE100이라는 게 결코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하나의 탄소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고요. 지금 지구의 온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바다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RE100 해서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논지를 벗어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탄소를 하루라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돌리고 있는 석탄 에너지부터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화력 발전 줄이고 지금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용률을 높이던지 그렇게 하면 탈탄소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잘 돌리고 있는 원전 줄이고 그 나머지 채우기 위해서 뭐 LNG라든지 석탄 발전 더 돌려가지고 오히려 탄소를 더 배출시키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탈탄소도 탈탄소고 그 에너지 수요도 에너지 수요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점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기술로 향하고 있더라. 그게 AI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기차를 뭐 태양광으로 돌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할 거면 이미 전기차 말고 전기차 위에다가 그죠? 뚜껑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고 다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운행 효율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AI라는 것은 데이터 서버가 먹는 이 전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소모하는 그런 전력이 아주 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의 의견이고요. 이렇게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 대부분의 그런 신규 원전의 건설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국가들 제외하고 신규로 이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요. 폴란드, 네덜란드, 뭐 아니면 그 유럽의 각 국가들, 체코 지금 여기에 다 빠졌죠. 그래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국가들만 본다면 원자력 발전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와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급성장하는 그런 이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의 그런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벨기에죠. 네, 그쪽에서 이 원전에 대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탈원전은 이제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의 그런 대규모 공급보다도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400메가와트를 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과 풍력이 일조량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원전 건설에 있어서 좀 리스크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건설 비용까지 그 다음에 건설 기간까지가 또 10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두 개에 대한 에너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 대비해서 불안한 전력 수급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덜 불거나 바람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일조량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전력에 대한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많더라도 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400메가와트급을 꾸준히 이제 출력을 내면서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1400메가와트급을 깔아도 사실 14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내는 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원전 100% 가자, 태양광 100% 가자,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탈탄소 가속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전력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변압기 관련, 전선 관련 기업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아니면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주기기를 공급하고 좀 큰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관심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움직일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귀신같이 이제 목표가를 맞추고 있네요. 공매도 리포트처럼 쭉 갑작스럽게 목표가 하향을 하더니 쭉 떨어뜨려서 4.5달러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SMR도 계속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가 미쳤다고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5.4조를 투자할 만큼 이렇게 쓸모없는 프로젝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온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났고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좀 이 블록딜을 하고 그동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다시 이제 고개를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4월, 5월, 6월 정도 체코 원전 발표까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저는 사실 올해도 꾸준히 들고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 소식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 4월 이후에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와 함께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